오늘 월가 흐름을 보니까 뒤로 살짝 밀렸는데, 뭐 당연히 밀려야 될 자리에 밀렸는데 밀리는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제 점점 더 오르는 힘이 더 강한 쪽으로 되밀리는 힘보다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강세의 기조가 완연해졌죠. 오늘 또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최고 중요한 고용지표를 구성하는 실업수당 신청 이게 최악입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실제로는 20%라고 하는데 이건 사상 유례가 없는 실업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살짝 밀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은 와장창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복구 다 되었고, 강세장의 흐름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다. 이제 다 회복됐다고 봐야죠. 이 차트 그림 보고 아직 덜 왔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장의 이 허들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어제 방송을 제가 그걸 했었는데 당연히 돌파하지요. 언제 돌파하느냐, 좀 밀렸다가 돌파하느냐, 바로 돌파하느냐, 시장의 기류가 이제 수급이 힘이 누가 더 센가에 결정될 따름이지요. 누가 더 셀까 이걸 맞춰야지 그렇죠. 이 트레이딩입니다. 그건 수급의 흐름이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움직일까,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 파는 사람이 많을까, 요 눈치 싸움하는 게 이게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이 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급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정말로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그것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투자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마지막 허들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죠. 박스권 매매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주가가 이제 정상 거의 연초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은 연초 수준 넘어섰고, 나스닥을 주도하는 아마존을 비롯한 빅5 기술주는 이미 플러스 연초보다 훨씬 더 올랐죠. 사상 최고치 돌파했죠. 그리고 S&P 500도 지금 거의 작년 하반기 연초 수준으로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는 지금 완전히 바닥치고 말하자면은 피바다인데 피바다. 그런데 주가는 정상 최고 호황 때 수준으로 다 와버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공매도 배팅을 하고 있는 투기꾼들, 전설적인 투기자들이 많죠. 트럼프가 이 사람들한테 경고까지 했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말아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경고까지 하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 바닥치고 있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고평가 아니냐. 그러니까 공매도 당연히 쳐야지. 시장이 터무니없이 지금 고평가돼 있는데 당연히 공매도 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거죠. 그러면 이게 왜 터무니없이 이렇게 고평가됐나? 이게 당연히 고평가됐죠. 이게 실업률, 이거 경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고평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이 이게 아까 본 S&P 500 그림이고, 여기 빨간 점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이 빨간 선이 뭡니까? 이게 U자형 경기 침체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은 완전히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완전히 바닥치는 걸 살리려고 지금 응급조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실물 경기의 흐름이라 이거죠. U자형 회복을 예상한다. 그것도 예상이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주가는 지금 뭡니까? 이만큼 지금 하늘 높이 올라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주가죠. 그런데 이게 이때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과거 보세요. 작년 이거 뭐 뒤로 수십 년 연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는 항상 이 실물 경기보다 저 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거는 바로 실물 경기 무너지기 전부터 무너졌죠. 미리 눈치채고 실물 경기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실물 경기보다 더 밑으로 바닥치고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부터 실물 경기보다 훨씬 더 허공에서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고평가 상태예요. 평소가. 지금 고평가 됐다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유동성이 실물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융 유동성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부동산 주변 자금이 1000조를 넘어섰다 그러고 1000조가 유령처럼 돌아다닌다. 부동산 언제 집을 먹으려고. 그것들이 전부 다 유동성이잖아요. 실물보다 유동성이 통화량이 3배나 더 많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평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장창 하면은 먼저 와르르 무너졌다가 다시 조금만 늘으면 또 우르르 말려 들어가 올라가고 이게 유동성이에요.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야 되느냐? 이렇게 터무니없이 고평가 됐는데도 또 간단 말이냐? 또 가지요. 전 고점이 있으니까. 전 고점 X 쳐놓은데 무너지기 전 고점이 아직 한 15% 된다고 하나? 미국이. 저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는데 왜 가야 되느냐? 이게 보세요. 지금 와 있는 이 선이 이 실물 경기 저 바닥에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앞을 보고 가요.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U자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저 앞에 미래를 보고 주가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고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항상 미래에 상상되는 그 가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터무니없이 고평가 상태가 당연한 상태이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공매도 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일 그래서 공매도 치는 사람은 맨날 공매도 치는 거예요. 맨날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평가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느냐 계속 안 받고 막 가느냐 이건 바로 요게 그때 뉴스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떨어지고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 차트를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게 이게 차티스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이다. 뭐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채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은 고평가 상태인데 왜 더 가야 되느냐 하면은 채권이 지금 터무니없이 고평가예요. 지금 미국채가 0.6%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비싼 가격에 주식 평균 배당 수익률이 미국이 2%입니다. 1.98%인가 그래요. 배당 수익률이 2%. 지금 주식을 사면은 거기에 배당은 주는 그 수익률이 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그냥 가치 투자를 하고 있으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예상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 주가에 배당을 주는 게 2%를 준다. 이 미국 S&P 500 지수 ETF를 산다면. 그런데 미국 국채를 사면은 이 0.6%를 주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미국 국채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수익률과 미국 국채 가격은 역비례죠. 역상관이 아니라 역이에요. 그냥 역. 그래서 채권 가격이 왜 이래 오르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돈이 그냥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채권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 이자 하나도 안 줘도 0%라도 채권에 묻어놓겠다는 안전자산으로 몰려가 이만큼 돈이 몰려있다 이거죠. 이만큼 몰려있는 돈이
이게 이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은 이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 갭이. 왜? 평소보다 이거 보세요. 평소보다 이 갭이 이 주식과 채권가의 갭이 완전히 역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이 갭은 메우게 돼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때문에 주식은 앞으로 채권과 주식, 이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데는 채권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부동산 빼고. 그러니까 채권에 많이 돈이 와 있으면은 이 돈이 다시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세 요인,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요인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더 간다. 이게 이제 이유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정권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최근에 주식 주주들의 동향을 보니까, 현금화돼서 주식 주변 대기 자금이 1조 원이 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죠. 요게 지금 미국 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실탄이 지금 1조 달러 있는데 이 돈이 2005년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군요. 이 돈이 주식 살라고 지금 드디어 이제 약세장 벗어나니까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 바닥에서는 못 사고 이제 이평선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사도 되는갑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돈이 1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 어째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미 동학 주식 자금이 45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이게 유동성이지, 유동성. 이게 우리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1조 달러면은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한 30조 되나요? 여기에 1조 달러면은 한 3% 내지 주가가 떨어져서 이 30조 달러가 덜 되나? 20조 달러? 그럼 한 5%, 많이 잡아 5% 정도 대기 현금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45조 대기하고 있다며요? 그 한국의 1000조 중에 45조나 지금 비율이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아마 2005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지금 가고 있는 주식들이 뭐냐? 이게 아마존 대표 주식이잖아요. 아마존은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요. 선도주, 최고 선도주죠. 세계 정시의 선도주, 미국의 선도주고, 기술 트렌드의 선도주고, 모든 것을 상징하는 대표주입니다. 이 아마존이 이렇게. 근데 이 아마존을, 사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고평가 중에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PR이 110배. 이 주식을 사서, 매년 이익을 가지고 내 원금을 회복하려면 116년이 걸립니다. 116년 만에, 지금 현재 이익을 내주는 것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현재 이익이 현 상태로 나면 그렇다 이거고, 앞으로 이게, 1년에 2배씩 이렇게 계속 나면 한 10년 내로 다 원금 회복해준다. 이제 이런 걸, 예상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죠. 미래 상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주식을 올라가는 거 찾으려면 이걸 사야 돼요. 올라가는 주식 사는 사람. 이게 가장 선도치고 올라가잖아요. 한국에서는 네이버는 지금 PR이 63배니까 63년 걸린다 이거지. 아마존보다는 좀 빨리 원금을 회복시켜주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당을 못 줍니다. 배당을. 왜냐? 계속 투자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추천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이거 아마존, 미국 주식은 아마존 사고 네이버 사고 카카오 사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트레이드는. 근데 제 방송의 목적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해서 이 배당 소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세상,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하고 기계화하고 온라인화 해가지고 직장인 다 없어지잖아. 직장인. 지금 직장인들이 매일 걱정하는 게 별을 따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도 들어가서는부터 매일매일 걱정하잖아요. 구조조정 당할까봐.
그 앞으로는 구조조정 당하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장년층은 10년 내로 구조조정 당하고, 청년층은 20년 내로 구조조정 당하고, 그 운명이라 이거지. 그거는, 이 기계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근로소득은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게 배당소득이에요. 기업은 남잖아요. 기업은 사람 다 잘라버리고, 은행은 사람 다 잘라버리고, 기계로 전산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남고, 삼성전자도 남아요. 사람은 다 없어져. 기계로 다, 로봇으로 다 대체. 그러면 거기서, 기업에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돼. 그래도. 구조조정 당해도. 내가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근로소득을, 이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게 배당투자, 가치투자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주는데,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받아가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첫날 만날 걱정하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점점, 이 주식이 쌓이게 되면요. 내 근로소득이 주식소득으로 패시브 오픈 인컴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자금이 좀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배당소득을 투자를 해야지. 은퇴 이후에 배당소득을 가지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들 이걸 빨리 튀겨가지고 이 튀긴 돈으로 집을 살 생각을 합니다. 천천꾸지로 올라와 있는 집을 살려면은 이걸 빨리 저금을 아무리 해봐야 집값이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주식으로 빨리 튀겨가지고 튀긴 돈으로 주식을,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튀어가는, 이 초고가주,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사야 되죠. 그게 튈지 안 튈지, 언제 무너질지 그런 것들은 갬블입니다. 갬블. 그 갬블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하겠다라는 그 성향은 이런 가치 투자 이거 지루해서 못합니다. 답답하고 한심하지요.